오늘은 여러 가지 순열과 이제 중복 조합 보죠. 여러 가지 순열은 종류가 일단 이거 고1 과정 순열 조합을 다 알아야 돼요. 예. 예, 이거 순열 조합이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예. 첫 번째 중복 순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렇게 두 가지고요. 이 중복 순열은 뭐 외울 거 없어요. 너무 쉬워 갖고. 곱의 법칙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여기서 이제 나누기 연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나누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 끝나면 이거 중복 조합이 있는데, 이거 중복 조합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거의 뭐 확률과 통계 앞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봐야죠. 네. 한번 요렇게 차분하게 한번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이 중복 순열은 뭐냐면, 고1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엥게 중에서 알게를 택해서 일렬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NPR이라 불렀죠. 근데 중복 순열은 뭐냐면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 때는 엥게 중에서 우리가 알게를 뽑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엥게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에는 n-1 중에 하나, 세 번째 자리에는 n-2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씩 적어졌던 이유가 앞에서 뽑았던 걸 또 못 뽑기 때문에, 이미 하나 뽑았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는 앞에서 뽑았던 거를 제외하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랬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건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도 엥게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도 엥게 중에 하나고, 그다음도 엥게 중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n이 몇 번 곱해지겠어요? 엥게 중에서 알게를 뽑아 일렬 배열이니까 여기도 n개 중에 하나, 여기도 n개 중에 하나, 여기도 n개 중에 하나 되니까 계속 n만 곱해질 것이고, n이 몇 번 곱해진다? n의 r승, 이렇게 써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n 파이 r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이거 부를 때 파이라 불러요. 파이. 네, 이렇게 n 파이 r. 그리고 n의 r승이다. 근데 이거 외울 거 아니야, 이거.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이게 n의 r승인지 r의 n승인지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서. 그렇고, 그다음 바로 중복 조합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들어가 있구나. 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에서는 이 나누기 현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학생 4 명이 뭐 ABCD가 있다. 이때 우리가 대표 2명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해 볼까? 반장, 부반장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반장은 4명 중에 1 명이 될 거고, 부반장은 3명 중에 1 명이 될 거고, 그래서 12가 나오죠. 근데 이제 반장, 부반장이 아니고 대표 2 명을 뽑는다고 해 봅시다. 대표 2 명. 그러면 내가 반장, 부반장 뽑을 때 12 가지 중에서 12 가지를 다 나열해 보면 AB, AC, AD, EA, EC, BD, EA, CB, CD, EA, EB, EC, 이렇게 해서 12 가지인데, 이게 대표 2 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뽑나 똑같은 거고, 이렇게 뽑나 똑같은 거고, 이렇게 똑같은 거고, 얘나 똑같은 거고, 얘나 똑같은 거고, 얘나 똑같은 거고. 그래서 4 곱하기 3이 아니라 두 가지가 계속 하나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거라서. 같은 거라서. 그래서 2로 나눠서 우리가 6 이라고 계산했었던 거죠. 근데 이의 의미가 뭐냐? 이의 의미가, 우리가 4개 중에 2 명을 뽑을 거잖아요. 2 명을. 2 명을. 그러니까 여기에 A 오고 B 오나 여기에 B가 오고 A가 오나 똑같다는 거죠. 즉 여기에 놓일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배열되는 개수만큼이 같은 거예요. 지금 2 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표를 3 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A, B, C, D가 있고요. A, B, C, D가 있고 만약에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 이렇게 뽑는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인데 요 안에를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A 뽑고 B 뽑고 C를 뽑을 수도 있죠. A를 뽑고 C를 뽑고 B를 뽑을 수도 있죠. B 뽑고 A 뽑고 뭐 C를 뽑을 수도 있고 B 뽑고 C 뽑고 A 뽑을 수도 있고 C를 뽑고 A를 뽑고 B를 뽑고 C 뽑고 B 뽑고 A 뽑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6 가지가 있죠, 방법이.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 같이 직책이 부여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거나 이거나 다른 거잖아요. 예, 다 다른 거죠, 이 6 개가. 근데 직책이 없이 대표, 대표 3 명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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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6 개가 다 어때요? 6 개가 다 똑같죠? 근데 이 6 개만 다 그러겠느냐. 이거 계산해 보면은 여기 안에 뭐야 24 개가 있는데 이 24개 안에 보면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24개 안에. 뭐 B, C, D도 있을 거고 EDC, CBD, CDB, EBC, DCB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죠, 직책을 없애 버리면. 그 6 개가 계속 하나로 똑같이 인정이 되고 있죠. 근데 왜 하필 6 개가 하나씩 그러니까 6 개를 묶어서 하나로 인정이 되느냐. 왜 하필 6 개냐. 내가 3 개를 뽑으니까 여기 배열될 수 있는 가짓수가 6 개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6 가지잖아요. 그래서 6 으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이 2의 의미랑 이 6의 의미가 뭐냐면 이 팩토리얼이고 여기 6도 뭐냐면 이게 3 팩토리얼인 거예요. 2 명을 뽑으니까 2 명이 배열될 수 있는 가짓수. 3 명을 뽑으니까 3 명이 배열될 수 있는 가짓수만큼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눠준다는 게 뭐냐면은 같은 거로 인정이 되면 같은 그 배열을 해도 이게 하나로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연산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1, 2, 3, 4, 5 숫자 5 개가 있는데 이거 5 개를 내가 배열을 할게요. 5 팩이죠. 근데 4랑 5 에다가 같은 색으로 칠해 버렸어요. 완벽히 똑같아요, 이 2 개는. 완벽히 똑같아. 그 1, 2, 3, 4, 5 였을 때 이걸 배열했을 때 5 팩이었는데 이 5 팩을 살펴보면 1, 2, 3, 4, 5도 있을 건데 1, 2, 3, 5, 4도 있겠죠, 이 안에는. 분명히 이 2 개는 달랐거든요. 근데 4랑 5랑 색칠을 함으로 해서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로 인정이 되죠. 이것만 그러겠어요? 뭐 4, 2, 1, 5, 3, 5, 2, 1, 4, 3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4랑 5에다가 파란색으로 색칠해 버리면 결국 똑같은 거죠. 아, 원래는 5 팩인데 내가 색칠해서 같은 걸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얘네 2 개가 배열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4, 5나 5, 4나 색칠이 되면 똑같은 거구나. 같은 거로 인정이 되는구나. 4, 5나 5, 4나 같은 거구나. 2 팩으로 나눠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2랑 3에다가 색칠을 해 버렸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2랑 3이 또 배열되는 게 뭐 의미가 없어지죠. 즉 1, 2, 3, 4, 5랑 뭐랑 똑같은 거라고? 1, 3, 2, 4, 5랑 똑같은 거예요. 색칠을 해 버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2 팩으로 또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 이겁니다. N개 중에서 그러면 배열을 먼저 하고 P개가 같아? 그 P팩으로 나눠 주고 Q개가 같아? Q팩으로 나눠 주고 R개가 같아? R팩으로 나눠 주고. 네,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해서 예제를 좀 중복조합이 나오려나? 네, 이거 같은 것이 포함돼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이어서 이제 중복조합 보는데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배웠던 NCR은 이게 N개 중에서 R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었죠. 뽑았던 애를 또 뽑으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중복조합은 이제 중복이 허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쓸 때 기호로 NHR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요. 뽑았던 애를 또 뽑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뭐 공식으로는 뭐 이렇게 합니다. 뭐 m 플러스 r 빼기 1 c r 이렇게 된다. 공식인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서로 다른 3 개가 있었는데 네 7 개를 뽑아 볼게요. 3개 중에서 7개 뽑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게요. 뽑았던 애를 또 뽑아도 돼. 서로 다른 3 개다. A, B, C가 있다고 해 보자. A, B, C 중에서 7개 뽑을 거예요. 뽑았던 애 또 뽑아도 돼. 뭐 이를테면 AA, BBB, CC. 뭐 ABB, CCCC 뭐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합시다. A가 2 개고 B가 3 개고 C가 2 개인 경우죠. A가 1 이고 B가 2 고 C가 4인 경우죠. 이거 자리 바뀌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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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뽑기만 하는 거니까. 음. 자 해서 결국엔 뭐냐? A, B, C의 개수가 몇 개냐. 뽑았던 애를 얘는 이제 2번 뽑 A가 2번 뽑힌 거고 B가 3번 뽑힌 거고 C가 2번 뽑힌 거고 7 개를 뽑는 거니까 사실 이거 푸는 거랑 똑같은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 그리고 A랑 B는 A, B, C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서 음수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 네 요렇게 쓸게요. 네. 자 그렇고 이제 요걸 만족하는 ABC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효율적으로 세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또 방식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구분되지 않는 공 7 개를 내가 가지고 올게요. 구분되지 않는 공 7 개. 얘네들이 앞으로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C가 되기도 할 놈인데 어떤 게 A가 되고 어떤 게 B가 되고 어떤 게 C가 될지는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자가 3 개다 보니까 제가 칸막이 2 개를 가지고 올게요. 이 칸막이 2 개는 뭐냐? 내가 이 9 개를 배열을 할 건데요. 9 개를 배열했을 때 만약에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를 A라고 보고요. 얘를 B라고 보고 얘를 C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열했을 때 이 상황이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A가 1 이고 B가 2고 C가 4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배열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고 네 요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얘다 얘. 즉 A, B, C가 합쳐져서 7개 되는 경우 이거를 다 세려면 뭐를 하면 되겠다? 구분되지 않는 공 7 개랑요. 문자가 3 개가 있기 때문에 문자 3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 2 개를 이제 추가해서 얘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상황이냐면 3H7 이거를 이제 하는 상황인 건데 이 3H7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구분되지 않는 공 7 개와 칸막이 2 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배열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9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 9 칸을 일단 그림을 그리고 이 9 칸에다가 구분되지 않는 공 7개 있죠. 구분되지 않는 공 7 개를 들어갈 곳을 제가 정할게요. 그럼 9 칸 중에서 7 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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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했다. 7 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받지 못한 부분 있죠. 여기다 칸막이를 놓겠다 이건 거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A가 1 이고 B가 3 이고 C가 3 이구나. 이렇게 세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9C7의 탄생 배경을 보죠. 여기가 7 이었으니까 여기 7이 되는 건 똑같아. 내가 9 칸 중에서 장차 A, B, C가 될 그런 구분되지 않는 공이 들어갈 곳을 7 군데 정한 거니까. 근데 이게 9가 됐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9가 되는 이유. 왜 이게 9 칸이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왜 9 칸이냐. 이게 왜 9 칸이에요 이게. 이게 7 더하기 2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 더하기 2 에서 요 7이 뭐죠? 구분되지 않는 공의 개수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요 2가 뭐죠? 원래 3 개였잖아요. 3개 중에서 7개 뽑는 거였잖아요.
문자가 3 개다 보니까 문자 3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추가로 칸막이 2 개가 필요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중복조합이라 그랬는데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n 빼기 1 플러스 r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r은 그대로 오는데 여기 n 빼기 1이 추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n 빼기 1이 추가가 되는 이유가 내가 n 개를 구별을 할 건데 n 개를 구별하기 위해선 칸막이가 n 빼기 1 개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구분되지 않는 공 알개와 구분되지 않는 공 알개와 칸막이 n 빼기 1 개를 배열하기 위해서 이런 n 빼기 1 플러스 알개라는 이런 네모칸을 준비할 거고 그중에서 구분되지 않는 공 알개가 들어갈 곳을 선택하는 방법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쪼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예시 들어 드린 거 있죠? 이걸로 연습을 하세요. 어 나는 3 개 뭐 문자 3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뽑을 거야. 근데 이 3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 2 개가 필요해. 그리고 난 어찌 됐든 7 개를 뽑을 거니까 구분되지 않는 공 7 개가 필요해. 이거를 배열할 거거든. 그러면은 9 칸이 네모칸, 네모칸 9 칸이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 필요하고 이 9 칸 중에서 구분되지 않는 공이 갈 곳을 정할래. 그러면 이제 9, C,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받지 못한 2 칸에는 알아서 칸막이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A랑 B랑 C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다? 3H7이 뭐랑 같다? 9C7이랑 같다. 9C7은 9C랑 같으니까 요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NHR이에요. NHR. 일단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일단 R개를 뽑을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문자를 N개 중에서인데 그 N개 구분되지 않은 공 N개를 가져와서 구분되지 않은 공 R개를 가져와서 구분되지 않은 공 R개를 가져와서 아까 어디 했어요? 3H7 할 때 내가 7개 뽑을 거니까 구분되지 않은 공 7개 가져왔죠? 자, NHR 계산할 때 구분되지 않은 공, 구분되지 않은 공 R개를 가져와서 장차 이게 뭐 A가 될지 B가 될지 C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지수가 n개가 있으면 그 미지수 n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가 n 빼기 1개가 필요하고 난 구분되지 않은 공 R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만큼의 네모칸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고 이 n 빼기 1 플러스 R개의 네모칸 중에서 구분되지 않은 공 R개가 들어갈 곳을 정하는 방법수다. 그게 곧 얘가 되는 거죠. 이게 NHR이에요. 자, 해서 중복조합 증명까지 해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 보면서 익혀 보죠. 네. 자, 예제 1 번이고요. 9 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 개의 학급에 배정하는 방법도 9 명이란다. 5 명이구나. 그러면 한 명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3개 중에 어디 갈래?" 두 번째 학생한테 "너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어디 갈래?" 하니까 이게 3회 5 승이래요. 자, 그다음 4 개의 동아리가 새 영화 ABC 중에서 관람할 영화를 선택한다. 첫 번째 동아리 3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두 번째 동아리도 3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럼 3회 4 승이네요. 중복순열 4 자리 잔수의 개수 맨 앞에 4개 중에 하나 오겠죠. 0이 못 오니까. 그다음에는 5가 되겠죠. 왜 0이 올 수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한다 그랬고. 3,200 보다 큰 자연수 맨 앞에 3이 오면 3, 2가 오는 경우 3, 3이 오는 경우 3, 4가 오는 경우로 봐야 되겠고 맨 앞에가 4가 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3, 2가 오면 이 뒤에는 5의 제곱인가요?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마찬가지, 마찬가지. 맨 앞에가 4가 오면 5의 세제곱 되겠네요. 이거 25, 25, 25, 75고 125고 200인가 보네. 어? 이거 하나 빼야 되는구나. 여기서 하나 빼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0, 0 오면 3,200이 되니까
3200보다 큰 잘 돌아서. 음. 자, 그렇고요. 함수의 개수 A, B, C가 있고 1, 2, 3, 4가 있는데 A가 갈 수 있는 거 4개 중에 고를 수 있죠. B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고를 수 있죠. C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중에 고를 수 있죠. 이거 4의 3승. 근데 1대1 함수는 A가 만약 4개 중에 하나 골랐어요. 그럼 A가 어딘가로 갔어. 그럼 B는 이 선택받은 애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 가짓수가 줄겠지. B가 어딘가로 갔어. 그럼 C가 갈 수 있는 것도 줄겠지, 두 군데로.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A가 2, A가 2로 가는 거. 요거 고정 바꿔서 시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함수라고 했으니까 B는 2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그럼 B는 4개 중에 하나, C도 4개 중에 하나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 7개 배열하는데 2랑 2랑 2가 똑같아요. 그럼 7팩인데 3팩으로 나눠주고 S랑 S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양 끝에 S가 온대요. S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요 가운데다가 E, E, N, C, E를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5팩, 이 세 개가 똑같으니까 3팩. 이번에는 세 개의 이끼리 이웃한다.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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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세 개를 묶어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남은 게 SS, NC.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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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하니까 5팩. 근데 S랑 S가 똑같으니까 2팩. 이렇게 하면 되고요. N이 C보다 앞에 오게 되는 경우, 이거 순서 고정이 걸린 건데,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순서 고정 걸리면은 그냥 N이랑 C 같은 거로 취급해버려, 그냥. 같은 걸로 색칠해버려. 그러고서 이거 배열해요, 그냥. 7팩, 3팩,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열해서 만약에 파란색, 색칠된 거, 어, 색칠된 거,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N이랑 C가 순서 고정 걸려 있잖아요. N이 C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된대. 그냥 여기 색칠된 곳에다가 그냥 NC 쓰면 끝나는 거야, 그냥. N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니까. 순서가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순서 고정 걸리면 그냥 색칠해 버린 다음에 배열을 해 버리고 색칠된 곳에 그냥 NC 쓰면 끝나는 거라서 여기다 곱하기 1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NC 뭐 CN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면 곱하기 2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색칠된 곳에 NC 적고 끝내야 돼. 곱하기 1 이지. 굳이 안 곱해도 되는 거지. 즉 순서 고정 걸리면 여러분들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개 숫자를 6 자리 자연수의 개수? 맨 앞에 1이 왔을 때랑 맨 앞에 2가 왔을 때 해야겠는데? 맨 앞에 1이 오면 여기 1, 1, 2, 2, 0 이거 5개 배열이고 5팩, 2팩, 2팩. 맨 앞에 2가 오면 2, 1, 1, 1, 0 5개 배열이고 5팩, 예, 3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이거 뭐 1, 1, 1, 1, 1 이거 뭐 고1 때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 풀지. 오른쪽 화살표가 5개, 위로 화살표가 4개. 이거 배열하면 끝나요, 이거. 얘는 9팩, 5팩, 4팩. 그럼 A에서 P 지점을 거쳐서 A에서 P 가는 게 오른쪽 3개, 위로 2개, 이거 배열하면 되니까 5팩, 3팩, 2팩. 그다음 P에서 이제 B까지 가는 거 오른쪽 2개, 위로 2개니까 곱하기 4팩, 1, 2팩 이렇게 되고요.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까지 간다? 근데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이게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답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장애물 걸리면은 이거는 뭐 밑에 아마 뭐 이렇게 뭐 마크 찍었을 것 같은데? 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그죠?
네 군데구나. 여기. 근데 이렇게 장애물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고1 때 하던 방식.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2 개, 여기까지 오는 게 3 개, 4 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개, 4 개, 5 개, 5 개, 6 개, 7 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기 4 가지라서 4 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요렇게, 요렇게니까 9 개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4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9 개, 여기까지 오는 건 요 4 개, 4 개니까 8 개, 17 개, 17 개. 그다음에 15 개, 22 개, 32 개, 54 개, 34, 66, 예 120 인가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제일 수월하니까 요걸 연습하시고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제 나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거를 배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 중복 조합. 6 개를 나눠 주는데 3 명한테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6 이어야 되네요.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A랑 B랑 C가 0 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이 6 개가 필요하고 칸막이 2개 필요하죠. 이거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총 8 개고 8개 중에서 공 들어갈 곳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내가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그냥 같은 것이 포함된 순위를 써서 8 팩 나누기 6 팩 2 팩 이렇게 쓰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각 학생이 각자 적어도 1 개씩 받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공 6 개가 있고요. 칸막이 2 개가 있는데 이 칸막이 2 개를 놨을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A랑 B랑 C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공 3 개를 빼놔. 왜? 나중에 여기 하나, 하나, 하나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 3 개랑 칸막이 2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5 팩, 3 팩, 2 팩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원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 인데 어차피 얘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줘야 되잖아. 그럼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준 상태를 내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이미 하나 받은 거야 얘네들. 그래 놓고서 그러면서 남은 게 3 개죠. 그럼 이거 중복조합 쓰면 3H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바꿔주고 OC2가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X의 A승, Y의 B승, C의 Z의 C승이 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괄호가 총 6 개가 있으니까 6 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괄호가 6 개인데 그럼 X가 몇 개 뽑힐지 모르고 Y도 몇 개 뽑힐지 모르고 Z도 몇 개 뽑힐지 모르지만 그 뽑힌 개수가 6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중복조합 풀어주면 3H6 이렇게 되고요. 12 끝인가 보네. 11. 음. 모두 의미 아닌 정수다. 예 그럼 3H7이고 자연수다.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아까 하나씩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얘가 4다. 그럼 이게 3H4 이거 풀어주면 되죠. 근데 요거 2번 할 때 좀 서술형 풀이로 쪼끔 더 자세하게 좀 써 드리면 이게 X 플러스 Y 플러스 7이 7 인데 여기서 X도 0 보다 커 나갔고 Y도 0 보다 커 나갔고 Z가 0 보다 커 나갔다면 그때 3H7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이 아니라 1 이죠. 1 이고 1 이고 이걸 바꾸는 거야. X 빼기 1 0 보다 커 나갔다. Y 빼기 1 0 보다 커 나갔다. Z 빼기 1 0 보다 커 나갔다. 그래서 X 빼기 1을 이제 X 프라임이라고 치환하고요. Y 빼기 1을 Y 프라임이라고 치환하고요. Z 빼기 1을 Z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하면 지금 얘가 X 프라임이고 얘가 Y 프라임이고 얘가 Z 프라임이니까
x 프라임이 0보다 커나 같다. y 프라임이 0보다 커나 같다. z 프라임이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x는 y 프라 아이고. x는 x 프라임 플러스 1이고 y는 y 프라임 플러스 1이고 z는 z 프라임 플러스 1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플러스 프라임 플러스 1 3개 있으니까 3은 7이다. 이거 이항하면 얘는 4다.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우리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0보다 커나 같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3개 다 더한 게 4다. 중복조합 풀어주면 3H4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서술형으로 가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요건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는 5개 중에 하나, 얘는 4개 중에 하나, 얘는 3개 중에 하나. 5, 4, 3 순서 고정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는. 5개 중에서 그 3개를 선택하면 끝나요. 내가 막 2, 4, 5 고르겠다라고 하면은 i는 2로 가는 거고 i란다. 1은 2로 가는 거고 2는 4로 가는 거고 3은 5로 가는 거 확정이에요. 순서 고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5개 중에서 그냥 3개 선택하면 끝난다는 거죠. 이 순서 고정이라는 게 1, 2, 3이 있으면 3이 무조건 2보다 큰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잖아요. 함수값이 더 크다며. i랑 j 비교했을 때 j가 더 크다면 fj랑 fi 비교하면 fj가 더 커야 된다 이 얘기니까 3이 가는 곳이 2가 가는 곳보다 커야 되고 2가 가는 곳이 1이 가는 곳보다 커야 돼요. 즉 5개 중에 3개 고르면 끝나요 그냥. 이 마찬가지고 또 순서 고정인데 이건 뽑았던 애 또 뽑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즉 1, 2, 3, 4, 5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았는데 2랑 4랑 5를 뽑았어. 그러면 1이 2로 가는 거고 2가 4로 가는 거고 3이 5로 가는 거야. 근데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뽑았던 애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만약 2, 2, 3 이렇게 뽑았어. 그럼 1이 2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간다는 거죠. 등호니까 같은 게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뽑았던 애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5개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을 건데 뽑았던 애 또 뽑아도 되니까 OH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조합 여기까지 합니다.